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가 글로벌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18.3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2022년 중반까지 자산 매입 종료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안전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화이자가 부스터샷 관련 임상 데이터를 FDA에 제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달 착륙선 사업 관련해 나사에 제소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도지코인이 급등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 계속 외신들 헤드라인에 보도가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S&P 500 지수가 작년 3월 23일에 기록했던 팬데믹 저점 이후 1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강세장을 형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로블록스가 조금 아쉬운 실적을 공개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고요. 오늘부터는 뉴욕에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신인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연휴 이제 첫 장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여기는 뉴욕입니다. 이 현지 시간 17일 오후 4시 32분이고요. 조금 전인 오후 4시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신인규 기자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하고 생생한 분석 들어볼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지수부터 살펴주시죠. 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 상승한 35,625.40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26% 상승했고 나스닥이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우와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었는데 장이 흘러가면서 점차 많은 종목들이 초록색 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보통 상승할 때 그린라이트,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떨어질 때 붉은색을 씁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지난 3월 23일이었습니다. 이때 2337.40이 영중 최저치 기록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약 5달 만에 지수가 2배로 뛰었다 이런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결국에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이러한 투자 심리를 바꿀 만한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장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거는 대형 소비주들의 실적 보고가 이 기대를 좀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마트인 월마트나 그리고 가구 또 인테리어 관련 기업인 홈디포가 화요일 날 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기업들이 이제 다우존스 편입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인 타겟도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 지표들이 지난주부터 공개됐던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또 물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된다면 실제 이 소비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 수요가 억눌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동안의 지표와 실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소비 업체들에게 연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종합하면 오늘 장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이끈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대외 변수 자체가 시장에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장 흐름을 보면서 국내장 준비하시는 동학개미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미국장 초반에 하락 심리를 자극했던 두 가지 요인에 초점을 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 중국을 봐야 될 텐데 중국의 경기 회복 상황이 기대를 좀 밑돌면서 아무래도 세계 경기 회복세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7월에 중국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8.5% 상승했다는 통계가 중국 국가통계국으로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었습니다. 로이터 집계 통계가 11.4%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도 컨센서스 대비 떨어졌었고, 이거는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이 확진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되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시장에서 예측한 시기보다도 연준이 더 앞당길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의 전 회장이자 현재 아틀라스 머천트 캐피탈의 회장인 밥 다이아몬드가 CNBC에 나와서 본인이 보았을 때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9월에는 연준이 구두 액션을 하고 12월에는 실제 단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모습들이 시장의 어떤 이런 심리들을 자극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의 마켓 플레이어들은 조금씩 조기 테이퍼링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박고은 웨싱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와 소매업체 실적을 주시하는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지었는데, 박고은 캐스터, 어떤 경제 지표들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주시한 가운데 주요 소매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고, 이날 발표된 미국의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8.3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43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경제지표의 부진 속에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2% 중반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연준 위원들이 오는 11월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일부는 내년 중반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 역시 연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연준이 9월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아드바이저리스는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국채 수익률을 누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 은행들은 연말까지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만 모네터리 폴리시는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더라도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 속에 안전자산 수요가 지속되며 시장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먼드 제임스는 통상적으로 거래 규모가 적은 8월에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좁은 범위 내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JP 모건은 혼재된 경제 지표와 통일되지 않은 연준 인사들의 테이퍼링 발언 가운데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과 섹터별 주도주가 일관되지는 않지만 강세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가의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S&P 500 지수가 현재의 수준에서 12% 더 상승해 올해 연말 전에는 5,000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의 증시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가장 크게 보도가 됐던 부분이었죠. 아프간 리스크 증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전 종료를 후회하지 않는다. 탈레반 공격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또 미국은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어떤 점들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6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인수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까지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연설을 통해 미 행정부 및 바이든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향후 대응 전략도 엿볼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말 사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아프간의 수도 카불까지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아프간 내무부 장관은 탈레반에게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현지에서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역시 국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아프간 내에서의 정치적 불안감은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탈레반이 정권을 이양받은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따로 공식 입장을 전하지 않았었는데요. 아프간 현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최근 발언은 지난 14일의 성명으로 당시 바이든은 미 대사관 직원의 대피를 위협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아프간 내 미군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제는 아프간 정부군이 스스로 방어해야 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미군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비와 훈련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설리번은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미군이 1년 혹은 5년을 더 주둔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며 철군 입장을 고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주말 사이 발생한 아프간 상태가 향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마켓워치는 현지 시간 16일 아프간 사태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TD 아메리트레이드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불확실성이란 요소로 인해 일부 채권 매수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전했는데요. 리 톨츠웰스의 전문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항상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아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방산업체에 베팅을 하는 등 투자 기조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도이체방크의 전문가는 최근 미 경제가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상태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프라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간의 정권 붕괴가 미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확실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가운데 테슬라가 4% 이상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외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인 니오가 5.8%, 샤오펑도 6%, 그리고 리오토도 3% 넘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업종들의 주가가 부진했던 가운데 특별한 이유들이 궁금한데 박호원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날 공개된 문건을 통해 지난 2018년 초 이후에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자동차의 비상 대응 상황과 관련해 벌어진 11건의 사고 또는 화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은 17명, 그리고 사망자는 1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4년에서 2021년에 생산된 모델 Y와 X, 그리고 S와 3 등 테슬라 차량 7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테슬라의 여러 주행보조 기능 가운데 특히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테슬라의 주가는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는 10월쯤에 베를린 인근의 기가 팩토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희망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니오는 중국에서 니오의 자율주행차 ES8의 추돌 사고로 인해 탑승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니오의 자율주행 차량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사망 사고를 일으키자 감독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향해 고강도 규제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차량 공유업체 디디 글로벌에 이어 중국 정부가 니오를 포함한 차세대 자동차 개발업체로 규제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며 오늘장 니오의 주가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니콜라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니콜라의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2019년 8월 이후 두 번째의 정부 보조금으로서 니콜라의 수소 연료 충전소를 위한 연료 급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니콜라의 창립자 트레버 밀턴은 지난주에 700만 주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니콜라의 주가는 4%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니콜라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홍성진 캐스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6일 가상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의 랠리로 인해 주말 사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CNBC는 비트코인이 한 달 사이 60% 가까이 반등했다면서 향후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앞으로 자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대대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장 가운데 중국이 큰 규모를 차지했던 만큼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랠리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CNBC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도지코인의 경우 주간 상승률이 40%에 이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급등세에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번의 영향이 컸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큐번은 CNBC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도지코인이 앞으로 강력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매버릭스 구단 기념품을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경우에 특별 할인을 줄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 큐번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달면서 도지코인의 가격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러 코인 분석가들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페어리드 스트레이티지의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최근 박스권을 탈출했다면서 3, 4만 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최근 인플레 회피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외에도 키네틱 캐피털의 창업자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추 회장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5만 5천 달러까지 회복할 것이라면서 잠시 조정을 받은 후에 향후 1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오늘 현재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4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슈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어제 광복절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화요일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박고은 캐스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FOMC 의사록 발표,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의 경제 지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현재 시간으로 17일에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달의 0.6% 증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마트와 홈디포 등의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으로 미국의 소비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교사 및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 다른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나눈 발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신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신규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도 나올 예정이고 엔비디아와 타깃 그리고 로우스 등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8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와 7월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디어와 풋로커의 실적이 발표되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박고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가의 종목 토픽 시간입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 그레이, 브라운, 블루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린 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UBS가 꼽은 그린 수소 분야의 유망주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룽위안 전력입니다. 중국 최대 풍력 발전 생산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더 많은 발전량과 매출 총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며 매수 의견 줬습니다. 조선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이 올랐습니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수소 운반선과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그린 수소 선박을 개발 중이며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UBS는 세계 조선업계 선두주자인 한국조선해양이 그린 수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와 독일의 폭스바겐 올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를 이끌고 있는 선두 제조사라고 평가했고요. 폭스바겐 또한 전력을 다해 전기차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점 좋게 봤습니다. 둘 모두의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가 풍력 에너지 사업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석유 기업들은 탈탄소화 테마가 업계에 가져올 리스크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는 매수 등급을 줬습니다. 먼저 로얄 더치쉘입니다. 이 로얄 더치쉘은 노스H2나 레파인, 로테르담 그린허브와 같은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유망하게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컬즈 또한 배기량을 줄이는 터보 기술을 보유했다며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린 수소 발전에 유망한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6시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